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동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녹화된 거를 가끔 보면은 머리도 큰데 그냥 아래쪽만 보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컨셉을 여러분 뭐 제 눈을 정확히 보시면서 들으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카메라를 좀 빤히 쳐다보고 얘기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예. 자, 환영합니다, 여러분. 뭐 지금 오늘 또 1부, 2부에 이어서 3부까지 계속 연이어서 들으시느라고 또 노고가 많으시고요. 또 3부 시간은 일부러 찾아서 와주시는 또 몇 분의 분들이 계실 텐데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자, 오늘은 컨셉이 어, 정면으로 째려보기. 예. 자, 네, 정면으로 째려보기 기념으로 여러분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예. 자, 좋아요, 좋아요. 빨리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제가 제 분량을 가끔 제 개별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되게 재미있는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예. 저보러 뭐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냐면은 스맥 아저씨라고. 예. 요새 뭐 배터리 아저씨 얘긴 많이 들어봤어도 스맥 아저씨라는 말은 사실 잘 듣기가 어려운데 그만큼 스맥으로 좀 많이 알려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오늘도 스맥이 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가져오고 있어요. 지난번 한 2주 전에 스맥을 말씀드렸던 때가 그리고 저희 이제 뭐 방에서 이렇게 좀 매매를 이어가기 시작했던 때가 2,500원에서 2,600원 정도 상황이었는데 오늘 고점이 4,600원이니까 약 2주 정도 남짓되는 시간에 한 2,000원 정도 오른 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은 굉장한 퍼포먼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 월화 시간에도 뭐 계속 스맥 말씀드렸습니다만 스맥 아저씨라고 불러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는지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종목 하나에 대해서 뭔가 좀 오너십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 그 종목이 잘 되는 한은 어찌됐든 반가운 소식이니까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월에 이제 두 번째 거래일을 맞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뭐 9월의 첫 주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9월 1일이 시작을 했어도 온전하게 시작되는 9월의 첫 주라고 보셔도 되겠는데요. 지난주 내내 그래도 시장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이제 9월 초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그 주말이 지나고 있는데 오늘 흐름을 보면 뭐 앞서서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겠습니다만 뭐 지난 주말에 이제 잘 나갔던 애들 중에서 이제 꺾어지는 애들도 있고 또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런 섹터들도 있지만 또 그 수급을 받아서 오늘 굉장히 강세를 띠는 섹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제 그 오늘 방송의 주제는요 3전의 비상이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 날 이 방송 계속 이제 연이어서 들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야 삼성전자 오르니까 또 이제 삼성전자 얘기하냐 뭐 이러실 것 같은데 맞아요. 삼성전자 오르기 전에 삼성전자 얘기해봤자 답답해요 서로. 네. 지난주 금요일 날 6%대 상승이 한번 나오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혀를 뚫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어차피 뭐 절대적인 예, 뭐 대세를 차지하는 종목이잖아요. 사실 나머지 것들이 아무리 뭐 요새 몇 배가 올랐느니 해도 삼성전자의 어떤 뭐 사이즈를 넘기란 뭐 불가능하겠죠. 당분간 어느 기업이 올라서 시가총액 뭐 400억대를 아니 400조대를 넘고 그러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삼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이런 아시아 쪽
뭐 이런 그 시장에서도 돋보일 만큼 이제 사이즈가 큰 기업이라서 이 기업이 과연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전체 우리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지금 2,000조가 조금 넘는 시장에서 여전히 삼성전자가 400조 이상의 시가총액이라고 하면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뭐 15에서 한 20% 사이쯤으로 왔다 갔다 할 터인데 얘만 하나 똘똘하게 움직여도 시장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보면 내리는 종목이 많았지만 삼성전자 혼자 부지런하게 오르니까 그래도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뭐 작년 그 2016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갈 때 정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갖고서도 지수를 한 4, 500 올렸던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게 또 다른 좀 함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면서 삼성전자의 이 비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바짝 들어야 되는데. 예. 자, 오늘 삼전의 비상이라고 하는 거 제가 여기 한 2달 전부터 이 보물지도라는 거 계속 보여드리는데 이것들 보면 뭐 올라갔다 내린 애들도 있고 최근에 또 깃대를 뭐 세우면서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예, 기억도 저도 잘 안 날 정도지만 신성달 테크 이거 6월 말 기준으로 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뭐 한 대여섯 배 오른 종목도 있고요. 예,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애들도 다수 포함이 돼 있는 예, 제가 아끼는 보물지도 예, 여전히 위세를 떨구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9월달 예비 관심주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섹터가 첫 번째로 6허의 귀환이다 이래가지고 예, 이달 말쯤 되면은 예, 6허들이 훨씬 더 이제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국경절의 연휴들 이런 것들 뭐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나가겠지만 중국 애들도 단체 관광이 어쨌든 풀렸으니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그런 예, 모멘텀들이 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6호 관련주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9월 달 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눌림목 이후에 재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파월의 잭슨홀 관련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거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AI를 빼고는 조금 별로일 거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삼성전자를 보니까 이제 그동안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이벤트들이 한 두어 가지쯤 나오면서 생각보다 강한 흐름을 띠게 됐고요. 어디에 집중하면 좋은가? 여전히 바이오랑 로봇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차기 지도주는 의외로 리오프닝주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그 뭐 유커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관과 관련해 가지고 예,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었던 종목들이 이렇게 롯데관광개발, VT,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세 종목이 있었는데 이거 지난주 시점으로 말씀드릴 때 당연히 와 이렇게 그래프가 바짝 쓴 거 이런 거 더 간다고 얘기하는 건 뭐 사실 쉬울 수도 있고 이렇게 바짝 오른 거 얘기하면 어떻게 이렇게 뭐 불만 어린 목소리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주간 단위로 따져보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나서도 롯데관광개발 8%급 올랐고 VT는 뭐 오늘도 추가로 더 오르던데 한 20% 이상 더 올랐고요. 일주일 사이에. 글로벌 텍스프리도 지난주 후반의 고점까지 주초 대비해서 24%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많이 오른 것만 얘기하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올랐는데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거 말고도 제가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열리고 있는 그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요거에서도 소소하지만 이슈들이 좀 나오는데 유럽 최대 가전 이제 전시회입니다. 여기에 이제 출동한 그런 뭐 회사들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라는 데서 예, 그 행사에
한국 로봇관을 운영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8개사가 여기 부스를 추렸는데 나머지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고, 상장사 중에는 오직 뉴로메카만 좀 눈에 띄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뉴로메카가 뭐 오늘도 강하지만 지난 금요일 고가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한 20여 프로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추가로 장중에 오른 것까지 합치면 아마 한 40%쯤 올랐을 것 같아요. 주간 단위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 제가 아까 뭐 9월 달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가장 좋은 sek터 뭐 바이오랑 로봇이라고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로봇은 지금 뭐 이제 인이 박힐 정도로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로봇 모멘텀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 후반인가 보면 부산 로봇의, 예, 기관, 예, 그 수요 예측, 이게 이제 있고요. 그리고 삼성발, 뭐 지난주 후반에 레인보우의 상한가 보셨잖아요. 와, 삼성이 질르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삼성이 그 무인화 뭐 공정 투입이라든가 플러스 조리 로봇, 예, 삼성 웰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레인보우와 협업을 해서 조리 로봇 같은 거 투입을 한다, 뭐 이런 거.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을 해서, 예, 공정에 참여시킨다. 아직까지 뭐 개발은 안 됐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지 몰라. 이제 무인화예요. 제가 가장 큰 기초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뭡니까? 결국 기업은 임금 인상을 통해서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을 아낀다. 그 엊그젠가요? 미국에서도 뭐 기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큰 회사였어요. 6천 몇백 명을 몇 달 사이에 감원을 했다, 이러니까 주가가 슝하고 올라가는 그런, 야, 좀 인간적으로는 안 된 얘기지만 늘 말씀드릴 때 증시공학적으로만 보면은 증시에서 빠른 반응이 나오는 구조조정의 어떤 단면은 당연히 사람을 줄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생각만큼 사람을 못 줄이죠. 뭐 줄일 수 있을 때 바로 줄일 수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들도 여기 지금 다들 같이 어 뭐 가상의 어떤 공간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우리 내 옆에 가족이 그런 경우에 처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줄인다라는 게 사실 뭐 미국에서 그냥 그 유연 노동제를 통해서 뭐 쪽지로 보내고 뭐 문자 보내 갖고 "너 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사실 끝내는 시스템이, 물론 요새는 쪼끔 더 유연해지긴 했지만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현대차나 이런 기아차가 최근에도 뭐 파업 결의를 했지만 그거를 뭐 물리쳐 가지고 "야, 너네 계속 이러면은 반쯤은 필요 없으니까 나갈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뭐 그런 근로 노동 어떤 시스템의 유연화랑은 쪼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좀씩 변하고는 있죠. 예, 어찌 됐든 뭐 계속 그거 아니겠어요? 더 안 뽑는 거죠. 나갈 사람들은 나가는데 안 뽑고 계속 무인화 자동화로 바꾸는 제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히 실생활에서 지금 많이 경험하고 계시지만, 예, 저도 어제도, 예, 집에서 가까운 그 짜장면 집을 갔는데, 예, 또 그 녀석이 배달이 오더라고요. 그 뾰로롱 뾰로롱 하면서, 예, 그 그릇 저기 담겨져 가지고 와서 내리라고 서비스 로봇이 왔다 갔다 하던데, 그런 세상이 어느덧 굉장히 자연스러워진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다가 오늘 사실 뭐 뉴로메카도 좋은데 지금 장중 흐름을 보면은 지난 봄에 그 M&A 이슈로 얘기 나올 때 굉장히 강력했던 종목이 뭐가 있어요. 지금 오늘 상 들어갔는데 SBB테크 그리고 SPG, 얘네가 둘 중에 하나 어디가 현대차가 먹을까, 이런 거 봄에 얘기 많이 나왔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한화가 가져갈 거냐 포스코가 가져갈 거냐 이거 갖고서 얘기가 많았던 회사고요. 뭐 레인보우가 삼성 쪽으로 간 다음에 이런 기술력이 있는 중견 뭐 로봇주들에 대한 그런 예 기대감들, 또 어디가 인제 로봇을 좀 키우려고 하는데 어 같이 맞선을 잡으면 뭐 어디가 더 시너지가 나올 거냐, 이런 부분들. 이미 오늘도 뭐 제법 큰 봉이 나오고 있는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몇 년 전에 LG 계열로 넘어가 있는 회사잖아요. 로보티즈도 그렇고요.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거고. 최근에 제가 굉장히 애정했던 티로보틱스, 뭐 오늘은 그렇게 아주 뛰어나진 않아도 이게 사실 뛰어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6%나 올랐으면 상당히 잘 오른 셈인데, 이게 뭐 앞서서 보여드린 몇 개 로봇주들이 뭐 20% 이렇게 올라가니까 6%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시장에서 뭐 따져 보면 6% 올랐다라는 건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같은 그 로봇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갔다 이거일 뿐이죠. 어찌 됐든 말씀드린 대로 로봇에 대한 관점은 음 글쎄요. 제가 사실 작년부터 로봇 얘기 많이 했는데, 로봇이 드디어 올해 많은 결실을 보고 터지고 있습니다만, 어 이건 정말 로봇에 대해서 저만치 진심으로 오랫동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봇주들이 왠지 옛날에 뭐 글쎄요. 로봇 장난감을 많이 만들어 봐서 그런가요? 아니면 무슨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로봇에 대해선 제가 인제 큰 지금 시장의 조류 중에 그런 인플레와 또 에너지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카테고리 내에서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건, 이게 인제 일시적이거나 뭐 '아유 내용도 없는 애들이 뭐 한마디로 깝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난 봄에도 쭉쭉 올라갈 때 그런 얘기들 뭐 없었던 건 아닙니다. 로봇 분명히 우리나라가 많이 쓰죠. 뭐 그런 통계 자료들 보면 싱가포르라고 하는 2등 국가에 비해서도 인구당 흔히 말해서 로봇 개념의 디바이스를 쓰는 비율이 전 세계 어디보다도 굉장히 인구당 많아요. 뭐 하다못해 로봇으로 용접하고 뭐 자동차 조립하고 하는 것부터 해서 이제는 훨씬 더 인제 보급 속도가 빨라지고 하니까 로봇의 어떤 그 뭐랄까 침투도라고 할까요? 침투율 이런 것들이 아마 급상승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처럼 뭐 지난주에도 잠깐 테마가 됐었지만 초저출산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인구 소멸의 넘버 원의 위치를 지금 뭐 인정받고 있는 게 자랑스러운 건 절대 아닌데, 인구가 줄어들고 노동력이 감소하는 부분들, 이게 뭘로 커버할 거냐라는 거에 있어서 뭐 젊은 부부들 결혼시키고 양육시키고 보육시키는데 뭐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게, 이런 구호만으로도 사실 뭐 수년 동안 해 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이런 지금의 상황에 뭐 대물림이 싫다든지 아니면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또 퍽퍽한 이런 삶의 분위기를 굳이 애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다든지, 아니면 그런 보육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이 너무, 사실 옛날로 치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나 뭐 저희 정도 세대 때만 하더라도 그냥 어떻게든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뭐 젊은 층들은 '왜 감당을 안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닌데, 아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다들 좀 피하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이게 너무 공고하게 결집이 되니까 지금 뭐 20만 시대 신생아 출생률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30-40년 뒤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현재의 한 글쎄요. 한 많이 줄겠죠. 계속 지금 자연 감소되는 부분도 출생률보다는 훨씬 많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뭐 어쨌든 산업적인 측면에서 커버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로봇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로봇의 어떤 개념들은 뭐
지금 당장 버느냐 안 버느냐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노동력의 그 상실 부분을 보완한다라는 그런 뭐 인간 노동력의 대체제 개념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뭐 스맥은 뭐 말씀드릴 것도 없죠. 지금 오늘도 반상한가 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1-2 분기 때 보여준 실적이 너무나 출중했기 때문에 어 올해 영업이익을 한 200억 대 초중반 정도까지 보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던 한 2주 전 그때는 1,000억 정도 내외, 그러니까 로봇주나 스마트 팩토리 개념에서 이런 정도의 숫자가 나오면서도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이 거의 없었다라는 데서 아이디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버전으로 인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중국의 유커 관련주라든가 음 여기 AI 쪽 뭐 지금 초거대 AI 쪽도 강하죠. 솔트록스도 이 녀석도 이번 주 목요일인가 자체 루시아라고 하는 그 초거대 AI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삼성과의 협업 얘기가 계속 좀 이슈로 나오면서 뭐 오늘도 장중에 꽤 오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뉴로메카도 있고 유진 로봇도 지난주에 음 제가 이거 화요일 날부로 말씀을 드린 것이었는데 지난주 유진 로봇이 안 움직인 게 아니죠. 네. 제법 움직였죠. 오늘은 아마 쪼끔 덜 움직이는데 공교롭게도 세게 움직인 게 제가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수요일 날 되게 세게 움직였어요. 이날 지난 화요일 날 인제 말씀드리고 나서 수요일 날 유진 로봇이 어 장중에 23% 까지 올라갔고 그다음 날 목요일까지 10% 가 더 올랐으니까 뭐 이 녀석도 지난번에 인제 그 LG U+ 계열하고 "서비스 로봇 같이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반응이 또 한 번 2차 상승으로 유도가 된 거죠. 뭐 금요일 날 잠깐 꿀렁했지만 또 오늘 고가가 금요일 날 밀렸던 부분을 또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양봉으로 만드는 효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원전 이슈는 인제 뭐 지금 당장 안 움직이더라도 당장 내일부터 우리 대통령께서 인도네시아랑 또 인도 쪽에 G20 정상회담까지 해서 11 일까지 일정을 소화를 하는 와중에 지난번에도 며칠 그 먼저 움직였던 게 G20에서 "원전 세일 좀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은 당장 인도네시아 간 다음에 아마 한 8 일쯤 G20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인도 뉴델리. 예 그쪽 가면 요런 섹터들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선 섹터도 삼성중공업과 태용 중심으로 봐야 된다. 뭐 태용이라는 종목이 어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아마 쪼끔 내린 것 같습니다만 태용이 지난주 금요일 날 24,700원 고가 찍을 때까지 일주일 흐름은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좋은 모양들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해요. 뭐 오늘 꺾였다고 추세가 무너진 종목은 아니고 고점 이후에 살짝 좀 차익 매물들 소화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인제 9월 달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제 어떤 섹터들이 또 시장을 좌우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인제 지난 금요일 날에 삼성전자는 누구도 좀 생각하지 못했던 강한 움직임이었다고요. 삼성전자가 그 전날만 하더라도 뉴스가 나오면 거리들이 대부분 이거 뭐 "삼성전자 언제 올라가나." 뭐 "재고는 언제 주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약간 좀 보수적이면서도 비관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금요일 날 갑자기 엔비디아를 뚫었대. 이거 한마디 가지고 삼성전자가 무려 저도 거의 기억이 없을 정도인데 아마 2년 6 개월인가 뭐 그 정도 만에 6% 라고 하는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인제 가끔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있는 종목들 중에 거래량 실리면서 장대 항목 나오면 인제 "추세가 바뀌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도 그런 식의 움직임이 금요일 날 드디어 나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섹터 쪽에 이런 그 일정들 보시면 뭐 하반기에 인제 아무래도 양산을 해 가지고 엔비디아에 이런 패키징 형태로 공급을 하는 이슈, 그리고 9월 달 하순 되기 전에 ARM이라고 하는 이제 넘버 원의 팹리스 회사의 뉴욕 상장권도 있고요. 그리고 10월 달 정도 되면 하이닉스가 쪼끔 더 일단 개발 그 과정에는 앞서고 있다고 하니까 뭐 4 세대 모델 요 정도가 또 출시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봇 쪽도 만만치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의 3대 이슈가 있다고요. 두산 로보틱스 IPO 이슈, 그리고 삼성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무인화 공정 투입 이슈라든가, 예, 또 조리 로봇의 이슈들, 그리고 아까 SBB테크가 뭐 상한가까지 간 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저거 뭐 M&A 이슈 아니면 저렇게까지 올라가진 않을 것 같은데, 또 한 번 뭐 현대차 계열 쪽 중심으로 해서 뭐 어디 인수할까 뭐 이런 얘기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 뭐 혹시 알고 계신, 예, 예, 뭐 상황들이 좀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하여튼 뭐 오늘 최고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보니까, 예, 로봇주 중에 작년 연말 이후에 이제 레인보우 올라갈 때 2등주에서 3, 4등주 했던 애들이, 물론 이제 주중에 레인보우가 상까지 치는 뭐 그런 상승도 나왔지만, 지금 보면 약간 M&A 이슈로 좀 묶였던 애들이 초강세를 띠는 그런 성격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예, 뭐 AI 이슈도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삼성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뭐 다음 달 정도 되면 삼성의 그 내부적으로 쓰이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베타 버전 같은 것들이 공개가 돼서 연말 연초에 직접 직원들이 이제 실제로 쓰는 그런 모델로, 예, 등장을 할 거란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오픈 엣지라든가 또 솔스룩스 같은 약간 중견 그룹주들이 또 내놓는 초거대 AI 모델 같은 경우도 이달 중하순 정도에 또 오픈이 되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런 것들 움직임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음, 네, 그리고 뭐 9월 13일쯤에 중국에서 K관광 로드쇼라는 게 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9월 하순에 국경절 관련해서 뭐 지금 오염수 쪽으로 약간 좀, 예,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 반일 감정이 거세다고 표현이 나오는 만큼 일본 대신 우리나라를 선택해서 올 만한 그런 분위기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주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봤던 G20의 그 시진핑이 참여하는 문제는 아마 뭐 주말 사이 보니까 안 간다는 식으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한중회담을 좀 기대했던 흐름에서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다. 예, 그렇지만 유커들이 오는 부분들은 뭐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초반에 스코어는 좀 그런 대로 나올 거다. 바이오에 대해서는 이제 9월 달, 10월 달에 굉장히 많은 학회들이 준비되고 있는 건, 예, 뭐 이벤트성으로 괜찮은데,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균열이 있다. 제가 왜 지난 한 달, 두 달 전쯤에 바이오 섹터 말씀드렸 때 그 드렸던 한 4-5 가지 종목들이 한 2주 전 기준으로 이제 목표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목표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상을 본다기보다는 물량을 확 줄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펩트론도 그랬었고, 뭐 유한양행도 그랬었고, 예, 올라가는 종목들마다 제가 설정했던 목표가를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줄이는 게 좋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좀 한 종목 두 종목씩 이게 왜 이러지라고 할 정도로 잘 가던 애들인데 갑자기 음봉 떨어지면서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예, 기업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게 집단적이진 않은데
뭐 잘 가던 애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일각에서 보면은 요거 트릭이야. 요렇게 해 가지고 한번 심약한 분들 떨구고 나서 또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일단은 고점에서 단기 추세가 무너지면서 지지선 깨고 이탈이 되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제가 뭐 중기적으로 봐요,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랑 별개로 그때 제시드렸던 종목들의 상당수가 제가 목표로 했던 목표가를 넘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차익 매물을 좀 만드는 효과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뭐 사실 이번에 인제 유럽 학회들이 요렇게 쭈루룩 있어요. 뭐 당뇨니 종양이니 있는데 오히려 인제 이게 또 끝나면 내년도 그 1월 달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약간 또 빈 공간이 나오죠. 물론 기업들의 그 라이센스 아웃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땐 11 월과 12월 사이에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간혹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잘 돼서 뭐 조 단위 정도 급의 해도 고 잠깐 좋아하다가 그냥 말고 안 된다고 하면 인제 뭐 인정사정 볼 것도 없고 인제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뭐 임상 일상값에서 이상값으로 해서 기술 이전이 추진될 수 있어라고 할 때는 기대감이 커지는데 라이센스 아웃이 거의 무르익었다거나 거의 다 됐어라고 할 때는 오히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국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1시를 넘어가고 있는데 삼전의 비상이라고 이거 삼성전자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 줄은 사실 몰랐는데 저도 삼성전자는 사실 제 그 어떤 투자 성향상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가끔 저희 인제 방에 어 잘 모르고 오셨다가 가끔 "투자 성향이 저랑 안 맞아요." 이러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 아마 그분들은 쪼끔 크고 좀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대형주 요런 것들 위주로 좀 '매매 비중이 좀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풍채와는 어울리지 않게 잔잔한 애들 막 자른 애들 막 1,000억대 2,000억대 갖고 "와 이런 거 좋아요."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안 맞아서 뭐 그러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어쨌든 삼전이 오늘 아침에 제가 뭐 새벽녘에 준비를 하거나 아침에는 이게 한 72,000 원대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 65,000 원대 뭐 이 내외에서 놀던 거에 비해서는 단숨에 10%에 가까운 그런 상승이 나왔던 상황인데 뭐 오늘 올라가다가 또 주춤은 합니다만 일단은 저는 삼전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저는 뭐 '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삼전이 정상 궤도에 감으로써 만드는 그런 낙수 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잘 우리가 선택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음 종목들 움직임이 좀 각계적으로 개별적으로 막 뒤죽박죽 돼 갖고 노네요. 음 마이크를 지금 거의 다 입에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마이크가 잘 생각보다 전달이 안 되시나요? 고개를 돌릴 때. 알겠습니다. 더 가까이 대고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삼성전자의 인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들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HBM3 모델의 양산 여부가 중요하다. 이게 인제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국내 반도체 시장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짓는 그런 좀 키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했고 삼성이 현존 최대 용량의 DRAM을 개발했고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공급한다 뭐 이런 이슈들 지난 주말에 금요일장에 삼성전자를 만든 핵심 뭐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 가격이 인제 7만 원이 넘기니까 그날 금요일 날 우리 개인분들 어떠셨죠? '어이구 이게 웬일이야.'라고 생각해서 대거 파셨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뭐 목표가 상향에 뭐 좀 호응을 하면서 5천억 넘게 담았다 뭐 이런 인제 수급적인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자 일단 뭐 개인들은 아마 6만 원대에서 신음하시던 분들이 7만 원 보여주니까 '와 이게 웬거야.'라고 생각하고 아마 대거 금요일 날 좀, 예, 쪼끔 모자라더라도 '일단 빠져나오자.' 이러고서 아마 크게 좀 팔고 나오신 것 같아요. 자 지금 폴더블 관련해서도 유럽 쪽의 초기 목표를 단숨에 돌파를 하면서, 예, 지금 5 모델에 대한, 예, 뭐 신기록 가능성들을 좀 높게 보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한때는 ARM에 대한 뭐 그 인수 검토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100조 정도 가까이 두고 가까이 주고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사진 않았고 그냥, 예, 그 일본 계열 그 손정희 회장 쪽의 어떤 그 계열로 해서 그냥, 예, 미국 쪽에 상장되는 걸로 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대신 인제 이 관련되는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그 글로벌 회사들이 쪼금씩 담는 거죠. 예. 그냥 뭐 뭐랄까 인사치레라고 하기에는 좀 많은 금액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뭐 삼성전자나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데가 작게는 몇백억에서 뭐 한 1-2천억 정도 내외까지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몸값 인정받는 게 지금 뭐 레인지가 좀 있습니다만 60조 조에서 한 70조 정도 사이쯤 보고 있다 보니까, 뭐 그 정도 급으로 어찌 됐든 상장이 된다. 거래가 그 정도 수준에서 인제 된다고 하면 나머지 뭐 기타 유사하지만 턱없이 시가총액은 큰 차이를 보이는, 예, 그런 팹리스 회사나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예, 뭐라고 할까 붐업되는 효과가 있겠죠. '와 팹리스 1등 기업은 저 정도 가치를 인정받는구나.'라고 하면, 사실 실적이 미진하고 뭐 매출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의 시가총액이 어울리는가에 대해서 계속 회의적인, 예, 입장에 물렸던 팹리스 업계들한테는 인제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그 모델이, 예, 상장을 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효과들이 좀 있죠. "쟤가 저 정도인데 우리는 뭐 지금 급이 뭐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렇게 뭐 항변할 수 있는 거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IFA라고 하는 그 유럽의 가전 박람회에서, 이번에 아마 좀 새로운 개념인데요. 새로 지금 LG나 삼성이 저런 오두막식의 1인 가구 주택 같은 것들 내놨다. 저거 인제 모듈러 주택이라고 소위 불리는 건데, 이게 뚝딱, 예, 조립형으로 해서, 예, 뭐 이동까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아주 그 작은 면적에서 효율적으로, 예, 생활할 수 있는 저런 주택 견본을 공이 또, 예, 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 일단 모듈러 주택 안에다가 효율적인 그 가전의 배치라든가 아니면 초연결, 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그 삼성 기준으로 보면 스마트 싱스라고 하죠. 예, 고런 개념들이 인제 작동을 하면서 뭐 1인 가구, 2인 가구 정도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초연결의 가전 시대를 보여주는 장면들을 많이 이번에 선을 보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랍다라는 인식을 받고 있어서, 뭐 넓게 보면 인제 뭐 LG는 뭐 지혜 뭐 건설 쪽 분야 쪽하고 이제 서로 손잡고 요런 모듈러 주택의 외관 같은 것도 인제 뭐 표시가 나겠지만, 그 안에, 예, 공간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가전을 배치했다라는 거, 또 그것들이 뭐 폰 하나로 제어가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 보여주는 게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시장 개척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에 화답하듯이 5천억 정도 규모의 반도체 패키징 예타 신청을 했다라는 게 또 금요일 저녁 뉴스로 나온 바가 있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패키징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의 뭐 칩 하나가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칩을 엮어 가지고 하나의,
여기 주상복합 반도체라는 표현을 써 놨는데 여러 개 연관되는 그 칩들을 이런 기판 안에 이게 잘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일종의 슈퍼칩이죠. 이거 하나 있으면 AI의 기능을 뭐 충분히 낼 수 있어. 인제 이런 것들로 구성하는데 이게 되게 비싸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들을 얼마나 잘 엮느냐, 층을 쌓느냐, 이런 패키징 시장이 2025년 기준으로 약 85조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살고 있던 지역에 하필이면 요런 좀 관련되는 행사가 있어 가지고 제가 좀 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목요일부터 수목금 하는 행사였는데 금요일 날 점심때 알게 돼 가지고 부랴부랴 제가 잠깐 가서 한 1 시간 반 정도 관람을 좀 하고 왔는데요. 고거 관련해서 쪼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 쇼인데 세미컨덕터 패키징 쇼라고, 뭐 말 그대로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된 쇼 이벤트인데, 수원 컨벤션 센터라고 저쪽 그 수원 광교 지역에 있는 그 전시 관람을 하는 그 뭐 엑스포장 같은 개념인데 거기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점심때 이후에 좀 가서 거의 좀 파장 분위기이긴 했는데 관련돼서 뭐 어떤 기업들이 과연 이런 패키징과 관련해서 어떤 부스를 차려 놓고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가. 물론 제가 뭐 업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들여다봐도 사실 모르는 내용이 태반이긴 하지만, 하다못해 저는 인제 이런 뭐 드론 쇼다, 로봇 쇼다 이런 데 가면 그냥 상장돼 있는 기업들 뭐 있나 이런 거 많이 보는 편이에요. 뭐 훨씬 비상장 기업들이 많죠. 근데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굳이 요런 거에 인제 부스를 만들고 나와서 홍보를 할 정도가 되면 그래도 웬만큼 자리 잡았다는 얘기니까, 그런 것 쪽에서 좀 관련되는 기업들을 찾고자 했는데, 뭐 그렇게 찾다 보니까 제가 인제 몇 개쯤 그냥 간단하게 사진을 찍어 온 것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당연히 뭐 패키징의 뭐 가장 주역이니까 관련해서 저런 부스를 만들어 놓고 뭐 저런 엑스큐브라고 하는 그런 뭐 패키징 방식에 대해서 또 소개하는 화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 한 5월 달, 6월 달에 대단한 시세를 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프로텍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전자파 차폐 관련된 뭐 그런 좀 부품 관련주였는데 이게 어느덧 패키징 관련주가 돼 가지고 얘네가 후공정 패키징 장비를 만들었는데 그전 거 대비해서 뭐 효율성이 100 배다 이래 가지고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죠. 굉장히 큰 부스를 만들어 놓고 전시를 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만만치 않은 규모로 부스를 만들어 놓은 회사가 펨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반도체 패키징 쪽에 꽤 다양한 그 라인업을 좀 만들어 놓고 전시를 해 놓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엔젯이라든가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도 상장사 중에는 또 중견기업 쪽으로 그래도 꼽히는 기업들인데, 요런 기업들도 패키징 쪽 한다고 지금 부스 차려 놓고 홍보를 하고 있었고, 서플러스 글로벌이야 뭐 이 중국 쪽에 인제 막히면 항상 이슈가 되는 기업인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보면은 중국에서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미국이 좀 당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엔비디아급의 그 GPU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체 뭐 스마트폰에 채용을 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다 보니까 이 한마디로 미국에서 그렇게 갈구고 했는데도 중국이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억눌러서 될 게 아니네.' 인제 이렇게 뭐 해석하는 시각들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더 억눌러야 되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어떻게 미국이 선택을 할진 모르겠지만 오늘 나름대로 그런 얘기들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 HBM도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대부분 한 90% 차지하고 뭐 마이크론 같은 데가 쪼끔 할까 말까 요 정도였는데 인제 중국도 막 한다고 하니까 마치 인제 그런 식으로 물량으로 갖고 나오면 우리나라 뭐 OLED도 그랬고요. LCD도 그랬고 중국의 이런 물량 공세에 결국은 가성비 이런 거에 계속 지고
들어가는 게임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걱정, 지금은 당장은 걱정이 없는데 당장 얘네가 만들어서 우리나라 HBM 대체한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정부 주도의 그 큰 배팅과 또 하여튼 물량 중심으로 그 흘러가는 분위기, 그러니까 한 3 년에서 5년 뒤면 또 따라잡히는 거 아니야? 물량으로 막 승부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참 어 계속 인제 우리가 어느 정도 초격차라고 소위 불리죠. 이런 것들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따라오 그게 사실 그 트럼프 때 중국에 대해서 화해를 찌그러뜨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짓누르고 이런 부분이 어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이든이 약간 좀 이게 뭐 "선별해 가지고 간다." 이러면서 약간 좀 분위기를 좀 풀어주는 그런 기미가 되다 보니까 흐름들이 좀 묘하게 바뀌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이에 또 중국은 예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꽤 나노 공정 7나노라든가 요런 것들 꽤 진전을 시킨 결과들을 어찌 됐든 발표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얘기들과 함께 또 오른쪽 보면 레이저 셀이라고요. 이 평면 레이저라는 걸 쏘는 그런 회사인데, 실적은 없는데 여기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 시제품을 TSMC라든가 이런 데 보내 가지고 뭐 뭔가 좀 진척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숫자 보면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지금 잡히진 않는 회사예요. 근데 최근에 이런 패키징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긴 하죠.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쪼끔 요새 인제 반도체 쪽도 좀 주춤됐다가 금요일 날 삼성전자의 강한 상승 때 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세게 움직였잖아요. 그때 반응이 제일 좋았던 애들이 사실은 사업적인 연관성이나 이런 좀 HBM 계열이나 아니면 차세대 패키징이나 이럴 때 가능성들이 높은 애들을 시장에서 어떻게든 점지를 해 가지고 강하게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 금요일 날 슈팅이 나왔던 애들을 여러분들이 목록화를 해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그날 좀 덜 움직였거나 이런 애들은 사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따져 보면 한 많게 다 이렇게 범주로 넣으면 2 차 전지 소부장하고 약간 교집합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체들 다 이리저리 골라보면 한 100여 개 이상 된다고요. 모두 다 매매를 할 수는 없거든요. 가장 지금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쪽은 어차피 삼성전자가 이게 하이닉스랑 맞짱 떠서 HBM을 엔비디아에 넣기로 했다라는 게 일단 키포인트니까, 여기에 인제 밸류 체인을 갖고 있거나 HBM에 가장 좀 연관성이 큰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고런 취지에서 펜트로니알 레이저셀은 좀 관심을 둘 만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높은 경쟁력으로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펜트론이나 또 신기술은 있는데 숫자적으로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레이저셀 리포트도 좀 참고하실 만합니다. 그리고 오늘 쪼끔 움직이다가 그냥 별로 움직이진 않는데, 저는 되게 인상적인 회사가 이 미코예요, 미코. 미코가 그 HBM 만드는 그 본딩 장비 쪽에 들어가는 펌프 계열을 소모품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미 반도체도 1-2 분기 때 실적이 엄청나서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주 후반에 하이닉스발 한 400억 대 공급 계약 공시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도에 그런 대규모의 주문을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 지금 삼성도 HBM을 막 부랴부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미 반도체가 하이닉스 중심이지만 삼성도 충분히 길이 열린다라고 보는 거죠. 걔네들 장비는 어찌 됐든 거의 좀 유니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고런 쪽에서 좀 양쪽 다 어쨌든 침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이 된다고 하면
그런 슈팅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한미반도체도 아침에 새벽녘에 리포트 보면 뭐 71,000원짜리 와 그럼 거의 한 7조 되는 건데 예. 그런 정도의 목표가를 두고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내일도 예 화요일 날 요 시간대 또 9월 달 전략적으로 볼 만한 섹터들과 주요 이슈들을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인제 저는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나머지 뭐 전공정체라든가 이런 애들이 1 분기, 2 분기에 보여줬던 실적의 어떤 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근에 뭐 DDR5가 좀 가격이 올랐다 이런 얘기 주말에 나오긴 했지만 이미 시점상으로 보면 3 분기 중반이 훨씬 지난 다음에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이번에 뭐 엔비디아를 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3 분기 때 숫자에는 사실 크게 개선이 될 게 없어요. 예. 요 이 땅에서 뭐 당장 오늘부터 양산 모델 집어넣습니다 이런 건 아닌 것으로 알기 때문에 뭐 하반기 뭐 어느 때 공급이 시작이 되더라도 아무리 빨라 봐야 9월 뭐 하순일 거고 10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은 3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진 않죠. 지금 막 뭐 디램 가격이 뭐 바닥을 쳤어요. DDR5가 가격이 올라가요. 쪼끔 예 '삼 분기와는 약간 좀 동떨어진 얘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3 분기까지 아마 나올 만한 예 반도체 소부장들의 실적들은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예상보다 별로일 거 뭐 예상을 아예 그냥 아예 보수적으로 때려 맞춰 놨으면 '생각보다 잘했네.' 뭐 이런 기업들도 있겠지만 원래 1-2 분기 때 잘하던 애들은 예 계속 잘할 것 같은데 갑자기 3 분기 때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진 애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숫자적인 측면보다는 지금은 반도체는 뭐 삼성발, 하이닉스발 이런 엔비디아와 엮여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가장 관련도가 크기 때문에 제가 이거 테슬라 이슈 때 말씀드렸던 에로티베쿰도 오늘은 뭐 올라가다가 살짝 3% 마이너스긴 해도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얘 신고가였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이런 그 HBM 쪽에 관련이 있다고 소위 좀 알려진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말고요. 실적이 좀 1-2 분기 때 나오면서 이런 연관성이 있는 고런 기업들에 좀 한정해 가지고 주목하시는 전략이 좋을 거다 이런 판단을 좀 드려 보고요. 그리고 내일도 뭐 오늘 밤새 또 좋은 이슈들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기상도라고 하는 측면은 예 시간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데요. 1시 20 분경 "이번 주에 대한 전망은 주도 업종이 없는 종목 장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박스권 속에서 테마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도주의 존재감이 지난주에 뭐 반도체가 한번 보여준 것도 있고 오늘은 뭐 오전 내내 뭐 로봇 중심으로 예 강한 상승이 나온 게 분명히 좀 돋보이는 모습이었고 어쨌든 요런 그 좀 실체가 있는 그리고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런 섹터들의 예 '관련성들이 좀 커지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중국 쪽 시장 예 오늘 제가 아직 오면서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 아마 주말 사이에 그런 그 비구이안이라고 하는 중국의 제1의 반도체 업 아 반 부동산 이 개발 업체에 대한 중국의 그 채권에 대한 연장 부분이 좀 실시가 됐기 때문에 요게 물론 계속 그 이자라든가 이런 게 돌아오긴 하지만 사실 한 번 해 주기가 어렵지 예 한 번 해 주고 나면 의지가 확고해지면 뭐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부류에서 좀 '중국 시장이 안정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예. 이런 인제 중국 이게 결국은 뭐 부도를 낼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 한 달 전에 부도 가능성들이 나왔던 건데 인제 한 달의 유예 기간이 있고 이제 당장 오늘 만기 사채가 인제 돌아오게 되는 진짜 리얼 부도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주말 사이에
연장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당국의 의지는 뭐예요? 한 2, 3년 전에 나왔던 헝다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죽이지는 않고 뭐 분할해서 국유화를 한다든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됐든 품고 간다라는 거죠. 예. 지금 채권 만기가 줄줄이 이어진다고 하면 처음부터 안 해줄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겠죠? 예, 앞으로 줄줄이 있는 것들 아마 어떤 식으로든 연장 처리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당장은 중국에서 뭐 그냥 시장에 맡겨놓고서 뻥 내가지고서 그냥 망할 애들은 망하고 자생력으로 뭐 살아남을 애들만 그냥 우리는 데리고 간다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았고 어떻게든 요 고비만 넘기면 뭐 살 수도 있어라는 관점에서 일단 살려는 줄게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오늘 아침에 홍콩 시장 지금 2.4% 올라 있고요. 상해가 1.1%. 이게 나중 되면 더 큰 뇌관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뭐 시장은 바라던 바죠. 당국에서 요거 좀 어떻게 좀 강제로라도 봉인을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니 좋아하는 거죠, 뭐 시장에서. 야, 그렇게 해주시면 땡큐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 음, 아까 제가 사진이나 이런 거에 말씀드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내일도 또 추가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일본이 뭐 최근에 사실 그게 문제가 있나 싶긴 한데 언제까지 쟤네들은 저렇게 제로 금리로 하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뭐 나름대로 일본의 석학이라고 하는 어느 교수가 일본은 침몰 위기의 유람선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놔서 지금 당장은 뭐 굉장히 파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있으면 가라앉을 건데 어, 우리나라가 한때 했던 IMF 갖고서도 구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데 너무 정치인들이 무책임하다 이렇게 뭐 지적하는 얘기들이 있었다고 하는 이거 지금 뭐 오늘도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날 이런 얘기가 뭐 먹히겠습니까? 예, 누구도 안 쳐다보죠. 근데 나중에 진짜 이상한 상황이 갑자기 되면 몇 달 전에 분명히 어떤 사람이 경고했었는데 이러겠죠. 예. 지금은 안 쳐다봅니다. 이런 얘기 나와도 뭐 누가 짓는 거야 이러고서 그냥 말겠죠. 근데 최근에 일본에 대한 이런 경고도 나오지만 독일 얘기가 또 심심치 않아요. 독일이 한때는 유럽의 뭐 엔진이다 이랬잖아요. 지금은 유럽의 병원이라 그래가지고 유럽의 성장률을 까먹고 있는 게 독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일이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렸다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독일의 경제 구조가 또 우리나라랑 그렇게 또 유사하다네요. 중국의 어떤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 크면서 약간 산업 구조가 비슷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참고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뭐 거시적인 얘기들을 드려야 오늘 당장 무엇을 매매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왜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는 뭐 먼 나라 얘기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미국도 최근에 해석의 문제일 뿐이지 고용 지표라든가 관련되는 경제 지표는 아주 서서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걸 금리 인상의 추가 가능성이 제로야라고 해석을 하는 중이니까 시장이 무난한 것뿐이지 이게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건데 이렇게 해석을 어느 순간 뒤집어서 하게 되면 이제 그 순간 또 장이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며칠 또 좋았다가 또 요상하게 뭐 며칠 전하고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도 해석을 하는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 네. 자, 지난주에도 뜬금없이 가끔 뭐 캐릭터 종목이나 이런 것들 상승세가 좀 나올 때가 있었는데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기형적인 어떤 출산 구조 상황들을 만드는 게 뭐 세계에서도 하여튼 연구거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지금 한 십수년 동안 거의 300조 가까이 쏟아부었지만 어 엄연히 받아든 출산율의 수치는 0.7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0.78 이었는데 지금은 0.70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예, 굉장히 출산율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까 예, 그 국가 소멸이라고 하는 가장 최우선의 국가로 지금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기 나면 지금 뭐 다둥이 혜택을 두 자녀부터 준다든지 집 살 때 혜택 줄게, 뭐 세금 깎아줄게, 뭐 별별 대책 다 나옵니다. 뭐 셋째 나면 뭐 어디까지는 무상 보육 해줄게, 이제 지자체마다 이렇게 공약하는 경우도 있고 다 하는데도 꽤 조건들은 계속 좋아지지만 조건에 뭐 맞춰서 아기를 낳고 안 낳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뭐 사회적인 주류나 분위기 자체가 애를 낳아서 지금 뭘 내가 뭐 내 인생 허비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그런 논리부터 해서 다양한 뭐 시장과 어떤 세상에 대한 혐오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면서 나오는 부분도 있겠고 또 당장 또 결혼을 안 하고요, 잘. 늦게까지 결혼 안 하고 비혼주의 내지는 1인 가구로 그냥 사는 친구들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서 나오는 종합적인 현상들인데 이게 그냥 이런 대로 가자 뭐 로봇만 잔뜩 등장시키고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이게 나중에는 굉장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사실 그 24년도 국가예산 발표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들이 나름대로 좀 지금 긴축 예산으로 짰는데도 저출산 예산들을 나름대로 높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커졌구나라고 해서 지난주 한 수요일인가 쌈지라든가 뭐 몇몇 개고 저출산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였었어요. 움직였는데 움직이면 뭐 하냐고요. 당장 안 났는데 뭐 예산 투입한다 그래서 갑자기 뭐 임신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아닐 테고 뭐 그것들이 바로 가시화돼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봐야 그냥 진짜 뭐 무박이일이죠. 예. 하루 반나절 오르다가 또 그냥 꺾이고 이렇게 긴 뭐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언젠가는 정말 한번 진짜 심각하게 진짜 맞대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되면 뭐 지금 관련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출산이라는 게 뭐 9 월에 꼭 뭐 확대가 돼야 되는 이슈는 아닐 테고 미래로 갈수록 엄연하게 현실이 되면서 '야 그때는 정말 논의하자.' 이렇게 될 그런 거 인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쯤이면 굉장히 늦겠죠. 뭐 갑자기 어디서 뭐 뚝딱하고 예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찌 됐든 누군가는 큰 국민적 어떤 합의를 통해 가지고 정말 애 낳기만 하면 정말 뭐 A부터 Z까지 정말 국가가 뭐 거의 다 해 주겠다는 뭐 그래서 등장한 게 외국인 가사 도우미 얘기까지도 나오던데요. 하여튼 뭐 어느 정도까지 진짜 현실적으로 수용이 될진 모르겠지만 출산율이 줄어드는 건 정말 어 웬만한 지금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1대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독특한 지금 상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바로 또 요것도 이슈는 아니지만 뉴스 중에 제가 좀 주목을 할 만한 이슈가 인제 최근에 바이오 관련해서 비만이라든가 알츠하이머 뭐 탈모 이런 쪽으로 인제 주사 제형이라든가 오늘 보니까 아까 대화제약 같은 경우가 세게 올랐더라고요. 어 대화제약이 아까 오늘 좀 장중에 눈에 띈 거가 있었는데 대화제약 지금 26% 상승인데 이 종목이 지금 경구용 항암제 쪽으로 해서 임상 승인을 뭐 받기 직전이다 이래 가지고 아마 상승이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동소이한 약물의 기전들이 비슷하다 이러면 최근의 흐름이 뭐 펩트론이 요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찌그러지긴 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데요. 또 제가 2-3주 전에 추천드렸던 인벤티지랩, 최근에 얘도 뭐 8,000원대에서 29,000원까지 올랐던 기업인데, 이런 애들이 제형의 그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주사를 일 주일에 한 번 맞거나 뭐 한 2-3일 만에 한 번 맞을 걸 한 달에 한 번 맞든지 2 주에 한 번 맞는 그런 이제 제형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삶을 쪼끔 더 뭐랄까 고통 없이 할 수 있게끔, 뭐 해피 드럭이란 말도 일부 있습니다만, 제형을 바꿈으로써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그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뭐 지금 인제 오늘은 아직 뭐 세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 라파스 같은 그런 마이크로 리드의 뭐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뭐 최근까지도 흐름이 좋았던 거는, 어찌 됐든 저런 걸 이제 패치형으로 만들어서 그냥 몸에다 이렇게 딱 붙이면 먹는 거 귀찮고 뭐 역류하고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없고, 뭐 실제 바늘로 찌르는 것만큼의 강도가 있는 아픔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반창고 붙이듯이 붙여 놓으면 약물이 알아서 이렇게 천천히 스며들면서 효과가 몸속으로 퍼지는 그런 이제 제형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요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물은 거기서 거기니까 얼마나 덜 아프게 약물을 전달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덜 맞으면서도 그 효과를 장기간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니들, 지금 제가 그 지난번에 강조를 드렸던 그 일본에서 난리 났다라고 하는, 약간 좀 화장품이니까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 VT라고 하는, 원래는 VT GMP였다가 인제 GMP 매각한다 그래서 VT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종목 오늘도 신고가거든요. 이거 지난번에도 이거 VT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6호 할 때 글로벌 텍스풀이랑 뭐 롯데관광과 함께 중간에 VT를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신고가 날 정도로 아주 강한 흐름이 계속 나오는, 얘가 그 일본 쪽에 지금 한창 히트를 치고 있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스킨인데 이게 몸에 바르면 그 안에 아주 미세한 그런 니들 개념의 그 성능이 있어 가지고 약간 따끔따끔할 정도로 몸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 그냥 피부에 뭘 바르면 침투가 안 되거나 이럴까 봐 인제 걱정할 게 없이 엄청나게 쏙쏙 이 침투가 된다. 그런 개념이 좀 일본에서 먹히면서 이 VT의 그 제품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는 얘기라서요. 이게 뭐 화장품에도 일부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만,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하는 요 개념이 지금 보면 재작년에 한 7천억 시장에서 30년 정도 되면 뭐 1조 한 3-4천억 시장이 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우리나라 이런 그 니들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앞으로 패치형 개발 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쓰임새가 있을 만한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계속 이런 기업들, 뭐 다른 많은 기업들보다도 라파스 정도를 계속 좀 추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1 단계 상승 이후에 2 단계 상승까지는 좀 시간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K리포트 종목입니다라고 해 가지고, 뭐 지난 이거 어 그 전주에 뭐 방송에서도 추천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와, 가공할 상황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오늘 고가가 77,000원까지 나왔는데, 제가 이거 3주 전에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멀지도 않아요. 3주 전에 주간 추천주를 말씀드렸을 때 가격이, 그 다음날 시가가 저 정확하게 생각이 납니다. 얼마였는지. 35,300 원이었어요. 제가 추천한 날 다음 날 시가가. 그것도 좀 예 그렇게 출발했는데, 오늘 불과 한 매매일 수로 보면 한 10 거래일 정도 됐나요? 77,000 원이 됐는데, 요것도 인제 그 뭐 세포 원심 분리기라든가 요런 쪽의 표준 관련해서
이슈를 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하다못해 저희 그 순서상으로 지난주 화요일 날 또 리포트가 나왔기에 소개를 드렸던 K리포트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진짜 큰 상승이 좀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때 멀티베거의 가능성 이거 제가 그 전날인가 그날이군요. 예. 말씀드리고 그다음 날 이거 설명드릴 때 진짜 텐베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가 한 5만 원 정도 내외 할 때인데도 방송에서 AS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거기에서 50%가 더 올랐어요. 5만 원 하던 게 지금 7만 7천 원까지 굉장히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포트 종목들 나오는 것도 잘 추려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리포트 종목은 하나 올릭스입니다. 예. 비만 치료제 70조 시장하고 넷시라고 하는 요 알코올성 간염 시장이 한 30조 정도 시장이 된다고 하고 또 탈모 치료제 쪽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성과에 대한 병용요법의 그 효과가 꽤 있는 걸로 임상값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올릭스 같은 경우가 좀 덜 오른 요런 좀 비만이라든가 뭐 탈모 치료 관련해 갖고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벽산이에요. 예, 벽산이 또 움직임이 묘한데 지금 올릭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한 번 움직이고 한 이틀 정도 지금 쉬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바닥에서 크게 오른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상값의 진행에 따라서는 좀 여지가 남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벽사는 제가 뭐 주봉으로는 꽤 진행이 됐고 일봉이 어떻게 보면 1단계 상승 이후에 좀 납작 엎드려 있다가 한 열흘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아침에 충분히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한 9%좀 올라 있는데요. 이 기업은 제가 아까 평가를 드리면서 여기 감성 느낌이라고 한마디 이렇게 적어 놨는데 감성 느낌이 뭐냐 하면은 이게 뭐 느낌이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느낌이 좋다가 아니고 뭐가 연상이 되느냐. 감성 코퍼레이션이 연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조금 뭐 주가가 그렇습니다. 이 감성 코퍼가 보시면 1,300원대에서 이게 4,900원까지 오로지 실적에 대한 거 이것만으로 이렇게 장기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연초에 1,9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뭐 물론 다른 배수만큼 올라간 것들 많이 있지만 이렇게 뭐 의류업체나 이런 것들 중에 사실 이렇게 1년 내내 한 7-8개월 장기적인 상승을 한 기업이 없거든요. 근데 뭐 실적에 대한 것들이 오롯이 인제 가져왔다는 얘기인데 벽산 같은 경우가 지금 2,000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4,000원 오늘 살짝 넘는 가격까지 나왔는데요. 거래량이라든가 인제 붙기 시작을 했어요. 주봉 기준으로는 아직 뭐 크게 전개돼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무기단열재 시장 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월봉상으로는 2021년도에 5,000원대 수준 정도까지가 있는데 뭐 거래되는 양태를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적은 그때보다 훨씬 좋아지는 걸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산도 중기적으로 좀 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아까 마이너스권일 때 아침에 되면 조금 편입을 해 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중 마이너스 초반 시세 이후에 강하게 좀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 DYPNF라고 하는 DYPNF라는 종목인데 2차 전지 뭐 공장 설계 내지는 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매출액이 한 2천억대 정도 내외인데 일단 8월까지 8월달 신규 수주만 1,000억 정도 받아서 현재 연초 이후에 한 2,100억까지 수주액을 높였다고 하는데 올해 목표가 3,000억이래요. 그래서 3,000억이면 거의 1년 반 정도만큼을 수주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얘가
2천억 내외의 매출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뭐 태양광이라든가 또 2차 전지 쪽에 이연돼 있는 공장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환경 설비 공사 관련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에 관련된 리포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 녀석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메이저급 또 요새 뭐 2차 전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크게 지금 관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 한번 꿀렁해 가지고 가격대가 엄청나게 이제 떨어졌던 기업이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가격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떨어진 건 아닐 것 같고 뭐 무상이든 뭐든 했으니까 이렇게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실적에 있어서 그렇게 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음 요렇게 세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예. 이거 여러분들이 별 말씀 없이 제가 안 쳐다보고 원래 오늘 꼿꼿이 쳐다보고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나 좀 내용도 보면서 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페이지를 많이 작성을 해 갖고 왔는데 사진이 한 10 페이지쯤 되다 보니까 넘기다 보니까 의외로 제 시간이 정해진 장표만큼으로는 한 10분 정도 어 먼저 좀 얘기들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는 주가 조작이 의심된다고요? 어느 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이요? 뭐 그동안 잘 갔던 게 이상하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뚝 떨어진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예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렇게 길게 가다가 떨어진 거 보니까 이게 아마 그때 그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최근에 오늘 나온 리포트 기준으로는 이게 사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도 좀 이런 그래프 만들다가 이렇게 뚝 떨어진 애들 보면 그 흔히 말하는 그 CFD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잘 가던 애들이 갑자기 막 반토막이 나거나 뭐 반토막이 아니란 게 원래 출발하던 가격만큼 내려가고 뭐 이런 케이스들도 많은데 어쨌든 얘는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숫자적으로 증명을 해 주고 있으니 '떨어져도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슈퍼개미 반대 매매 이때 뭐 나왔겠죠. 소화는 거의 다 된 것 같으니 이거는 아마 모르겠어요. 뭐 작전 개념으로 그전에 올랐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 나오는 그 팩트 중심으로만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래프가 장기적으로 마음에 안 드시면은 나머지 두 종목에 더 집중하셔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떨어진 게 부자연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쳐다보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이게 사실 약간 저도 근시안적인데 요 그래프만 보고 요거 괜찮네라고 해서 들고 나온 거였는데 이 녀석이 5월달 이후 뭐 고전에 이렇게 뚝 떨어졌는지는 몰랐네요. 어찌 됐든 뭐 반대 매매가 왜 나왔을까 싶은데 어쨌든 평지풍판 한번 겪은 것 같긴 한데 요런 건 쪼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당장 좋아져도 지금 장기선에 대한 이해가 제가 좀 부족하게 관점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쪼끔 시간을 한 연말 정도 이후까지 보낸 다음에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사람들 눈에 쪼끔 요런 그래프가 과거로 지나가 가지고 익숙하지 않게 되었을 때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쪼끔 오늘 말씀드렸지만 순간적으로 보니까 아유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잘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한번 얼마 전에 저렇게 좀 급락이 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그림상 나쁘지 않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긴 한데 그냥 옛날 생각나서 잘 손이 안 나갈 기업이라서 저도 좀 요거는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유보로 다시 좀 의견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고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오늘 예 최종 정리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9월 달이 뭐 가져오는 여러 가지 효과들, 지금 뭐 역사적으로 9월 달이 좀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별로야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지금 돌아가는 판세는 어쨌든 미국 시장의 그 해석 문제인데, 여러 가지 고용 지표라든가 경제 지표의 부진을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무의로 생각하는 분위기라서, 적어도 뭐 9월 달 FOMC가 동결로 가고 나서 11월 FOMC까지는 뭐 금리에 대해서 큰 발작적인 의견들이 없을 거라는 게 일단 주 의견인 것 같고요. 또 부동산, 중국의 부동산 이슈가 이제 굉장히 확대될 뻔했는데, 주말에 그 채권에 대한 뭐 7천억 부분에 대한 연장 부분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올 것들도 당분간은 그런 비슷한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일단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겠으나 일단 시간은 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는 차원으로 봐서는, 저는 두 가지, 이제 미국의 금리가 계속 고금리 상황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이 과연 어느 시점에 드디어 터질 거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은 시간을 좀 벌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뭐 주가 측면에서 봐서는 크게 해롭지 않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사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단기 며칠이 뭐 우려가 돼 9월 달 초순 뭐 8월에 좀 부진했던 것들을 연장하지 않을까? 그래도 8월 마지막 주, 뭐 지난주가 나쁘지 않았는데 적어도 그 흐름 정도 비슷하게는 연장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우리나라는 사실 지수상으로의 어떤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수 영향력이 큰 반도체나 자동차 섹터가 가주는 게 좋겠으나, 뭐 수출 데이터상으로는 자동차에 대한 데이터는 여전히 좋은 편이긴 하지만, 뭐 자동차가 그렇게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근데 삼성도 지난주 금요일 날 전까지는 갑자기 치고 나가는 분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식으로 이 혈이 뚫려서 올라가는 것처럼, 저는 현대차가 물론 최근에 뭐 임단력 관련해서도 좀 노이즈가 있고 해서 불편하죠. 그리고 최근에 뭐 2차 전지 쪽도 어떤 전기차 수요에 대한 좀 주춤거림,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보면 리튬 가격이 최근에 다시 빠지고 있다 그래서, 리튬 가격 빠지는 거에 대한 이제 손익, 약간 불리해지는 지점이 3분기에도 영향을 계속 줄 거다라는 그런 좀 얘기들이 있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를 포함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는. 그렇다고 뭐 '완전히 끝났어.' 이런 건 아닌데, 일가를 이뤘던 시세에서는 어느 정도 좀 후퇴하는 그런 움직임, 그 안에서 다른 대안 섹터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요동치고 있는데, 뭐 지금 무엇보다도 예 로봇 섹터 쪽이 삼성발로 시작된 또 하나의 인제 움직임이죠, 결국은. 이재용 회장의 특명이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만들어 무인 뭐 과정에 휴머노이드 투입해, 뭐 이런 거가 보여준 어떤 예 효과들이 그대로 좀 투영되면서, 그룹사 간의 어떤 그 중견기업에 대한 뭐 M&A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이면서 관련주들을 강하게 끌고 가는 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바이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미 좋았어요. 지금 이게 뭐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많이 오른 게 많잖아요. 지금 의료 AI나 신약 AI 쪽에서 얼마나 진행이 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 한 번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와도 뭐 이상할 건 없습니다.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안 올랐는데 뭐 오르려고 하다가 "왜 그래?" 이게 아닙니다. 예. 그동안 뭐 쪼끔 중기적인 그래프들 보시면 소위 제약바이오단에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게 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아까 제가 양대산맥으로 하반기에 바이오랑 로봇 봅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결국은 뭐 예 이슈나 업종 간 또 섹터 간의 키 맞추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최근까지
예, 큰 상승을 했던 바이오 쪽에서는 일부 또 물량이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약간 때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는 물론 저는 뭐 다시 상승을 할 만한,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간에 놓고 봤을 때 뭐 인제 팬데믹 때 뭐 걸리면 죽어 이런 인제 뭐 상황들은 아니었지만 뭐 '걸리면 정말 위험하구나.'라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엔데믹이 돼서 좀 소홀해진 것 같지만 미국에서는 또 다른 변이가 나온다는 얘기들도 있고 최근에 쪼끔 뭐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는데 코로나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전염에 대한 공포들은 아직 우리가 못 만났으니까 모르는 것뿐이지 뭐 2-3년 내로 또 온다는 얘기들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근데 인제 이번에 제약 바이오가 이런 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하면서 이런 것들을 인제 AI랑 같이 엮어서 굉장히 단축을 시킨 그런 개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더 심각하고 고약한 것들이 오겠지만 훨씬 더 대응은 빨라질 거라고 봐요. 이번에 코로나 한 2년 반 동안에 글로벌 파마들이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물론 뭐 에 엔드 그 유저가 될 만한 것까지 만드는 데는 좀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공정이나 개발에 있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어 귀중한 좀 경험치를 쌓았던 기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약 바이오단이 뭐 팬데믹 때만 필요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 그런 게 아니라 해피드럭 쪽에는 여전히 뭐 비만 치료제 하나 갖고서도 북유럽의 어느 국가의 GDP를 넘을 정도의 지금 매출이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여전히 파급되고 있는 부분은 크다. 다만 크게 오른 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월요일 순서는 삼성전자가 뭐 오늘 올랐다가 마이너스 났다 그래서 저는 불이 꺼지고 갑자기 그냥 하루 불타오르다가 성화불이 꺼졌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중심으로서의 어떤 낙수 효과가 만들어지는 기업들에 주목하는 그런 9 월장을 한번 염두에 두고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3부 순서는 요것으로 줄이고요. 4부 순서 준비하고 있는 박찬홍 대표님께 공을 넘기면서 나머지 또 뭐 종가 매매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좋은 또 포인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12시 반에 다시 좋은 내용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여러분.